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사실상 제가 소리와 그 다음에 음악적인 표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요, 난이도가 조금 있고 여러분들이 귀를 음악적으로 발전시키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초보분들이 딱 들으시면 약간 어렵다고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소리로 표현해내시기까지는 소리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직접 내가 소리로 표현하는 그 단계 이전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수많은 영어의 소리에 그 리스닝으로 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차고 흘러 넘칠 정도가 되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피아노도 악보를 읽는 과정도 계속 배워나가지만 내가 좋은 소리라는 것,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감각은 귀로 따로 익히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와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악보를 읽으실 수 있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마치 감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초보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악보를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 이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악보니까 이제 나도 표현에 정말 뭔가 업그레이드가 한 방 크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치시는 걸로 실행을 옮기시면서 곡의 그 소리를 퀄리티를 올려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곡은요 어떤 곡이냐면 앞에 좀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네 마디 한 번만 쳐볼게요. 이런 곡이거든요. 이게 사실 흰널이에요. 찬송가인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이제 배가 침몰해 가면서 거의 이제 구조 그 보트가 다 와서 사람들이 다 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 음악가 3명이 있어요. 혹시 삼중주단 기억나세요?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비올라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올라였는지 바이올린 2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삼중주단이 이제 계속 음악을 이제 그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배 안에서도 이분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도 마지막 곡을 연주하자 해서 그 어떤 곡을 계기로 이제 곡을 맞춰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다들 각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남아서 갑자기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세요. Nearer My God to Thee라는 곡인데 이 찬송가를 연주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다 떠나서 이제 각자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가고 있다가 발길을 다시 되돌려요. 그래서 이분의 그 멜로디에 같이 이제 화음을 섞으면서 또 아름다운 삼주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곡이었는데 저는 그때 타이타닉 전 그 러닝 타임 중에서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삼중주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각자 뭐 1등석에 있는 어떤 부인이 아이 2명을 이제 잠자게 하면서 그리고 이 배 전체 선장이었던 분이 담담히 자기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그 곳곳에 있는 각각의 등석에 있는 그 자리의 모습들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그 곡과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그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짜 배가 잠겨가고 있고 구조 보트를 못 탔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러면서 전 또 음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분들은 음악에 완전히 진짜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또 공교롭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의 그 어메이징 브레이스하고 이 곡하고 연달아 흰널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이 곡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멜로디가,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와 코드가 섞여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감동이다, 와, 아름다운 그런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똑같은 음을 똑같은 소리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하면서 따란 이 솔 소리 똑같은 멜로디죠. 조와 상관없이 이 그냥 멜로디의 피치를 그냥 솔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똑같은 음을 칠 때 보통 그냥
이렇게 치면 진짜 초등학생이 그냥 아주 천진난만하게 음악적인 거 생각 없이 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운드를 똑같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음이 좀 더 표현력이 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려면 두 개의 사운드를, 앞에 사운드를 좀 더 크게 쳐주고 뒤에를 마치 이렇게 섞어 들어가는 것처럼 작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피아노의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는 악기들 있잖아요. 플루트, 색소폰, 그 다음에 기타도 되게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음을 울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을 다시 한번 쳐요. 그럴 때 그 음을 같은 강도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소리를 줄이던 크던 소리의 두 개의 질감을 다르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뒤에 소리를 들으면서 작게 섞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치는 방법은 뭐냐면 손목을 고정돼서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한 앞에 있는 코드의 소리는요 위로 좀 띄어 올리듯이 공중에 올리고요.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소리는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작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쳤죠? 그 다음에 이불을 덮듯이 작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보 단계 분들은 못 치셔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 똑같은 반복음을 칠 때 이렇게 소리를 다르게 치면 되게 음악적이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도 이것도 미미 이러면 되게 음악적이지 않은데 앞에 있는 소리를 내주고 뒤에 소리를 섞어 들어가듯이 마치 여운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치면 확실히 음악적인 거죠.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샘여림이 강양약, 중강양약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패턴에서도 둘, 셋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강양약, 왜냐면 소리를 내면 피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부는 악기를 쭉 내뱉지만 그 안에서도 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 박자는 강양약에 그 샘여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강양약, 강양약. 그런데 얘는 이 이음줄의 끝 코드이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텐데 라란, 아까 제가 이 두 개를 칠 때는 이거보다 이걸 작게 쳤죠. 그런데 지금은 얘를 오히려 좀 더 제가 크게 전진하듯이 쳤어요. 그거는 이제 맥락적인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따란 디딘 디딘 이렇게 음악의 어떤 억양을 만들어낼 때 얘를 따란 따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커졌다가 작아지는 식으로 억양을 넣으면 훨씬 더 멜로디가 드라마틱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둘, 셋, 둘 오히려 커져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조금 더 나았지만 줄어들고 강박이어서 오히려 여기가 커지는 구간이니까 해주고 작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잘 쭉 이어지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기까지 제가 한 번에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라람 디린 디린 이렇게 맥락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비슷한데요. 자, 얘는 그 대신 얘도 원래 강양약, 중강양약이에요. 그러면 강양약 얘가 약이죠. 그 다음에 얘를 크게 치는 게 원래 정석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맥락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낮은 음에서 음이 상행했다가 떨어지면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맞죠? 한 소절이 끝난 거죠. 문장이. 그러니까 이때도 이 강약약의 이 맥락은 가져가고 있지만 강약약의 흐름은 잡아가면서도 이 안에 정작 이 억양, 샘여림을 집어넣을 때는 어느 정도 커졌다가 작아지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셋,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셋 좀 더 오히려 컸다가 작아지는 구도로 가주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약간 빠른 페이스로 제가 진행을 한 프레이즈를 한 호흡으로 가볼게요. 1, 2, 3, 2, 2, 3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정말 찐팬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너스를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억양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그 뒤에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이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상당히 음이 고음역대로 올라갔어요. 벌써 세 번째 줄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실 때도 강약을 주고 있지만,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음이 고음역대고 거의 크레센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게 시작해도 계속 전진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약간 작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일 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해서 띠리리리리린 이 부분을 더 정말 화려하게 감동이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고 끝에는 마무리가 또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오늘 보너스 꿀팁이라고 했으니까, 자, 호로비츠 같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는, 제가 호로비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리에 정말 귀재인데, 호로비츠 그 피아니스트가 되게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정말 소리가 클 것 같이 몰아붙이다가 순식간에 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띠리리린 여기에 수비토 피아노라는 거를 넣을 거예요. 이건 바로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천둥이 우르르 쾅쾅쾅쾅 칠 것처럼 막 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정적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런 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순간 청중들이랑 이제 우리가 연주하는 우리조차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소리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 제스처를 주냐면, 이 내가 내고자 하는 이 코드 직전에 타이밍을 줍니다. 그래서 둘, 셋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말 소리가 절대 작아질 것 같지 않게 밀어붙이다가 순식간에 타이밍을 주면서 얘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순간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스위토 피아노에 입각해서 여기를 가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의 관점은 뭐냐면 그 완전히 수비토로 가기 직전까지 소리를 줄이면 안 돼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이 하고 바로 붙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면서도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던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소리는 왜 다른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이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시면서 결국엔 이게 귀에 점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악보를 점점 잘 읽게 되시면서 이게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표현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고급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